안녕하세요. 박호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거미줄 영어를 강의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거미줄 영어라는 영어 교육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께서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신바람나게 영어 교재를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원에 보답드리고자 출간에 앞서 일부 내용에 대해 이렇게 무료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를 하기에 앞서 강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소재도 많이 있지만 강의를 하는 저도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인간과 사람이므로 먼저 인간과 사람에 대해서 강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영어로 human, 사람은 ma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human과 man이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계시거나 또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알고 있거나 알 것 같은 단어인 인간과 사람, 즉 human과 man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다고 하니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강의 큰 제목으로 인간과 사람이라고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미줄 영어의 핵심이 누구나 알고 있거나 알 것 같은 단어로부터 vocabulary, 즉 어원적 유대관계를 찾아 수십여 개의 관련 단어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human과 man은 과연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제1편. 자, 나는 인간이다. 인간의 영어 이름은 human입니다. 그러면 human은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두 발로 걷는 사람이 휴먼일까요? 아니면 슬기로운 사람이 휴먼일까요? 아니면 생각하는 사람이 휴먼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휴먼 할 때 휴자는 공교롭게도 쉴 휴자, 쉬다 할 때 휴자인 한자 말고 비슷하니 자, 밑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사람이 자,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왼쪽에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를 쓴 것이 쉴 휴자입니다. 자, 그러니 휴먼은 쉬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휴먼을 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휴먼은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human. 자, 밑에 뿌리말을 보게 되면 자, 뭐가 나옵니까? humanus가 나오죠. 자, humanus는 자, 사람을 뜻한다는 man을 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humanus는 또 어디에서 왔냐면 humus에서 왔는데 이 땅을 뜻한다는군요. earth.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human은 자, 그 뿌리말 정부가 흙을 뜻하는 earth를 뜻하는 휴머스에서 왔다는 이 중요한 어원적 유대관계,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어원적 유대관계를 붙잡고서 제가 수십여 편의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어원적 유대관계를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머릿속에 꼭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 단어로는 humus, homo sapiens, 자, humble, humor, 이념 등이 있는데요. 자, 이걸 소제목으로 해서 앞으로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자, 흙은 그 뿌리말이 humus다, 또 hum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말도 흙인데 영어로도 발음이 유사한 humus, hum이 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 점을 착안하면 암기하기도 쉽겠죠.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흙과 유사한 또 사춘격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말 터,
또는 한자말로 토가 있죠. 공교롭게도 영어에도 테라, 토퍼스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이 공통점이 많은데요. 이 테라에 관련된 그 단어들이 어디에 지금 들어있냐면요. 자, 영토를 얘기할 때 이 테리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또 영해라고 할 때는 테리토리얼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테리가 바로 이 테라에서 이 유래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저 애완견 좋아하시죠? 저 애완견 중에 테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몸통에 비해서 이 다리가 유난히 짧아서 땅바닥에 탁 붙어가지고 이 발발거리면서 다니는 애완견이 있는데요. 자, 그때 그 터가 이 땅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리어 할 때 리어는 바로 이제 동물이나 이 사람에 붙는 이 전미사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테리어 하면 그 땅에 붙어서 이 기어다니는 그 애완견인 테리어의 모습이 떠오르면 참 재미있죠. 또 고급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제 전직을 얘기한 적이 있나요? 예, 제 전직은 항해사입니다. 여러분들 항해사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 항해사는요, 이 큰 상선을, 저 63 빌딩을 옆으로 누워놓은 그러한 크기의 큰 상선에 우리나라 수출품을 싣고 전 세계를 저 항해하면서 이 우리나라 수출 그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는 항해사로서 자, 약 40여 개의 나라들을 제가 항해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럽도 많이 갔습니다. 유럽을 가려면 반드시 이 지중해를 저희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문명의 발생지, 유럽 문명의 발생지, 그 아름다운 지중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중해를 보게 되면, 자,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여기 Red Sea라고 되어 있죠. 이 홍해입니다. 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 Red Sea 홍해인데요. 자, 이 홍해를 지나서 자, 인도양을 이쪽에서 항해를 한 다음에 홍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홍해로 들어와서 이집트에 여기 운하가 있는데요. 이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이 동쪽 관문으로 해서 이렇게 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작은 바다인데요. 그 다음에 서쪽 관문으로 해서 저 지브롤터 해협이 있습니다. 이 지브롤터 해협을 빠져나갑니다. 그 동쪽 관문에서 서쪽 관문 사이에서 있는 이 갇혀있는 바다, 땅으로 둘러싸이는 이 바다를 이 지중해라고 합니다. 자, 지중해를 한번 볼까요? 자,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이죠. 자, 영어로 이제 쓰이고 우리나라 말로 해라고 할 때 이런 거는 작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 큰 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큰 바다는 양이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로는 오션이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태평양, 영어로는 퍼시픽 오션이 되겠고요. 인도양, 인디안 오션 또는 대서양, 애틀란틱 오션이 되겠고요.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레드시, 자, C가 붙었죠. 그래서 이 붉은 홍자를 따서 홍해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자, 이 바다가 갇혀 있죠. 땅 가운데 있는 바다죠. 자,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Mediterranean Sea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럼 Mediterranean Sea는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Mediterranean Sea 할 때 이 메디, 자,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저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이름을 영어로 할 때 뒤에 middle school, 미들이 붙죠. 이 미들이 이 가운데 중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 자, 이 중간 정도로 익혀달라고 할 때 medium 이렇게 얘기하죠. 이 mid 이런 것들이 자, 가운데, 이 가운데 중자,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테라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땅을 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지자, 이 지. 그 다음에 니언 할 때 니언은 형용사 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음과 모음이 충돌이 일어나니 n이라는 걸 하나를 자음을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C는 제가 바다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Mediterranean Sea 해서 이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자, 땅 가운데 있는 바다입니다. 자, 지중해도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지중해
땅 가운데 있는 바다. 근데 영어로인 Mediterranean Sea도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뿌리말 어원을 이용하면 이 재미있게 이 영어를 입체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겹게 공부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 문화와 역사를 또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영어 단어를 우리가 접할 수 있어서 결코 잊혀지지가 않고요. 여러분들 어휘 실력이 자꾸 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펠 같은 경우에도 더 이제 틀리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뿌리말을 이용한 그 거미줄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확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흙은 뿌리말이 휴머스라고 했고요. 터토는 테라토포스라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또 이거에 또 사춘격에 해당되는 자, 이 땅 지자 한자어로 지가 있죠. 이 지도 보면 영어로 이 지오, 이 지라고 하면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런 것이 영어에 어디에 있냐면요. 이 기하학을 뜻하는 지오메트리 또는 지질학을 뜻하는 지알러지 또는 지형학을 뜻하는 지아그로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하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 지구 같은 경우를 측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리 같은 경우를 측정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지구에서 한 장소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까지 자로는 도저히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지오, 땅을 측정한다 해서 지오메트리 할 때 메트리는 메저에서 온 건데요. 측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땅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법칙을 다루는 그러한 학문이 자, 지오메트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알러지는 말 그대로 이 지는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이 지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질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또 지아그래피 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그래프 많이 봤죠? 그리다는 뜻입니다. 그리다는. 그래서 땅을 그리는 겁니다. 산의 높이를 그려놓고 그 바다를 그려놓고 이 도로 이런 것들을 그려놓는 이 지형학, 자, 지아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이 고급 단어 중에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아주 지정학적인 요충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지정학이라고 표현할 때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가 바로 여기에서 지오를 우리가 써먹으면 되고요. 지정학적인 할 때 정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오폴리티컬. 그래서 그 지정학적인 요충지 할 때 그 지정학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오폴리티컬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터라든가 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흙, 자, 휴머스를 뜻하는 곳에서 인간 휴먼이 나왔다. 자, 그거 이제 휴먼과 이 휴머스에 대한 그 어원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자, 휴먼은 자, 휴머스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휴머스는 자, 흙인데 그럼 왜 인간은 자, 인간이란 휴먼은 휴머스에서 왔느냐? 자, 그 근거 자료로는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 창세기 편에 자, 인간은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그런 전래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신화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보면 인간은 흙으로 빚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말들이 자, 이 언어에도 그대로 이제 체화돼서 그런 언어가 이렇게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설명하면서 그 예문을 들을 거고요. 지금은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관련 단어들을 보게 되면 자, humankind, human being, 또 humane, inhuman, humanist, humanism, 또 humanitarian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human nature 또는 인적 자원, human resources. 자, 여러분들 저 회사 같은 데 보면 인사부라고 할 때 HR 이런 약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바로 그것이 자, HR department 할 때 HR이 Human Resources가 되겠습니다.
자, human만 인간을 뜻하는 거냐 하면 또 homo가 사람을 뜻하는 그런 그 어원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omo sapiens 하면 자, 이 homo가 이제 사람인데요. 이 sapiens는 이 슬기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멋지게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슬기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기사람 이전에 또는 두 발로 서는 그런 직립보행하는 인간을 우리가 호모 이렉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건데요. 자, 호모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자, 이렉트는 이 바로 쓴다, 똑바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어원적 유대관계는 추후에 저희 관련 그 소제목에서 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발로 서는 인간, 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할 때는 곧선 인간, 자, 멋지죠? 자, 그 다음에 하모니드가 있고요. 또 호모세이피엔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호모사이드 한번 볼까요? 호모는 저 인간을 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이드는 이 죽이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살인이 되겠죠. 자, 호모사이드 살인이 되고요. 바미너블하면 이 아주 이 혐오스러운 뭐 이런 거 할 때 바미너블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추후에 그 관련돼서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humble farmer. 자, humble farmer 할 때 humble은 이 겸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농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자, 흙을 묵묵히 갈고 있죠. 이분들은 땀을 흘린 만큼 자기가 거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어떻습니까? 심어서 키워내죠. 아주 저 삶의 이치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이런 분들의 흙 속에서만 산다 해서 이 아주 깔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험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겸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겸손하다. 또 하나는 이 보잘것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험블파이는요. 이 보잘것없는 그 파이라는 뜻으로서 이런 파이를 먹는다 할 때 eat humble pie 하면 이 굴욕감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과를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 때 이때 eat humble pie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관련 단어로는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humility 하면 이거는 겸손, 또 humiliate 하면 이것은 이제 굴욕감을 주다 또는 굴욕감을 느끼다 이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거의 명사형이 humiliation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휴머스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휴머스는 자, 거기에서 자, 인간 휴먼이 왔다라는 그러한 어원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주는 단어들이 관련 단어들이 서로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유추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개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휴머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유머라고도 합니다. 근데 휴머는 원래 이 체액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자, 흙으로 인간을 빚으려면 자, 수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몸의 대부분 약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수분을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수분, 그 체액을 뜻하는 것을 자, 휴머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스운 얘기를 들게 되면 이 휴머가 아주 몸속에서 많이 분비게 됩니다. 왕성하게 엔돌핀도 팍팍 분비되고요. 우리 몸에 이런 물질들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눈물, 콧물 빠지고요. 또 어떤 분은 아주머니들이 특히 그러죠. 오줌까지 싸겠다고 하면서 막 웃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를 들으면 온몸에서 몸 안팎으로 체액이 팍팍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우스운 이야기 또는 재치, 익살도 이제 휴머라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단어를 보게 되면 휴머는 체액이라는 뜻과 유머라는 뜻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를 하면 체액의 이런 뜻입니다. 휴미드는 자, 이 체액이 어떻습니까? 물이 많았기 때문에 휴미드 하면 축축한, 습한 이런 의미라는 뜻이고요. 휴미더티는 그에 대한 그 명사형으로서 습도를 얘기합니다. RH는 이 상대 습도인 relative humidity의 이제 약자고요. 휴맥턴트는 이제 보습제를 얘기합니다. 저 하이그라미러는 이제 습도계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하이그로는 이제
또 이 습기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의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터는 재는 기계이기 때문에 하이그람이라 하면 습도계입니다. 근데 이게 고급 단어지만 여러분 이것이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요? 자, 대학 수능 시험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휴미도는 자, 이 여러분들 담배 말아 피우는 담배 있죠, 관련 그런 관련에 적절하게 이 습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련 보관 상자를 휴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또 어떤 단어들을 또 우리가 배워볼 수 있냐면요. 자, 휴먼 아까 제가 흙이라 했죠. 그러니까 인휴먼, 이는 여러분들 아마 접두사로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뭐 아니다, 속이다 이런 뜻이죠. 휴먼 자 어떻습니까? 흙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흙 속에 잔디밭 속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들어가 누워 계시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매장하다는 거라고 하죠. 흙 속에 넣었다, 흙 속에 들어가 있다, 매장하다는 뜻입니다. 자 휴머스는 원래 부엽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는 이 흙이라는 그 어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영어 단어로는 이 나뭇잎들이 썩어서 이 부슬부슬하게 된 그런 부엽토 있죠? 그런 걸 휴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휴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매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장한 걸 다시 꺼낸다고 하면 X 되겠고요. 뒤에 휴미 붙으면 발음은 익줌이 되겠습니다. 익줌 하면 자, 이 발굴하다. 자, 여기 시체를 묻은 걸 다시 꺼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인터는 말 그대로 이 터는 아까 제가 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터나 인휴먼 같은 의미로 매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퍼스트는 뭐뭐 후라는 그런 뒤라는 그런 의미의 그 접두사입니다. 휴머스는 땅속에 묻은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땅속에 묻은 혼이 자 죽은 후에라고 하면 되겠죠. 사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은 휴머스에서 왔다라는 그러한 어원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약 40여 개의 단어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나는 인간이다라는 제1편에 우리가 보면서 강의를 할 그러한 단어들이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련 단어를 vocab family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vocab family를 자, 거미줄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엮어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거미줄에 이 어휘들이 이렇게 다 걸려 있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가 걸려 있는 이런 거미줄을 제가 보카웹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 보카웹은 말 그대로 자, 보카는 자, 보캐브러리에서 나왔고요. 자, 웹은 이 거미줄을 이제 뜻하는 것으로서 두 보캐버러리와 거미줄을 합성한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보카웹을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이러한 그 거미줄, 어휘가 걸려있는 거미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카웹 아래를 한번 보세요. 그 아래 보면 한글로 거미줄 영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뿌리말을 이용한 영단어 학습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영어 학습법을 저는 거미줄 영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거미줄 영어란 무엇일까요? 자, 궁금하시죠? 자, 왜 저는 거미줄 영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거미줄 영어의 뿌리말 정보의 주된 출처가 웹스터 영영사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웹스터 영영사전 세컨 에디션입니다. 자, 이 사전의 최대 강점은 자, 이 사전 내에 이 어원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자, 웹스터 영영사전의 이름을 왜 웹스터 영영사전이라고 했는가 하는 그 이유도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웹은 자,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거미줄이란 뜻입니다. 자, 스터는 자,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웹스터는 자, 뭡니까? 자, 위버, 즉 직문을 잘 짜는 이 숙련공, 숙련자 또는 이 배를 짜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원적 유대관계를 찾아서 영어 어휘를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간다면 배 짜는 사람이 옷간을 짜듯이 또는 거미가 거미줄을 짜듯이 영어 어휘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자, 이 사전을 지으신 그 분이 이름이 또 노아 웹스터입니다. 자, 그럼 이 웹스터 영영사전을 이용해서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전 찾는 법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웹스터 영영사전 세컨 에디션의 이 커버를 보게 되면 이 커버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하나 골라서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딕셔너리, 여러분들 뭐 딕셔너리 하면 이제 사전이라는 뜻은 이제 아마 눈치로도 아실 거고요.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 이 딕셔너리를 한번 이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서 이 딕셔너리 속에는 어떤 어원이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어원을 통해서 기타 어떤 어휘들을 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딕셔너리가 들어있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사전 내용을 보니까요. 자, 이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죠?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딕셔너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있는데 한번 이 어원 정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어원 정보는요. 자, 이 발음 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브라켓이 있죠? 이 브라켓 여기부터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요 안이 어원 정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어원 정보이기 때문에 이 사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어원 정보가 적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 자, 빨간 이 저 부분을 보게 되면 딕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 적혀 있냐면 딕션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딕션을 한번 볼까요? 자, 딕션을 보니까 딕션에도 또 마찬가지 이제 어원 정보 중에 여기 보니까 DICRE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말하다 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원이라는군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어원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타 어떠한 단어들을 알 수 있을까? 그 어원적인 유대관계를 해서 어떤 단어들을 했을까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원을 이용해서 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딕셔너리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간단히 뜻을 보면 자, 책이죠. 어떤 책입니까? 알파벳 순으로 이 나열된 단어들의 책입니다. 어디에서? 하나의 언어에서. 자, 그래서 그 책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의를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고 자, 지금처럼 이 어원 유래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발음 기호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pronunciation. 그리고 기타 다른 정보도 이 담고 있는. 자, 그것이 사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더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dictate, dictation, dictator, benediction, contradict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또 indictment, jurisdiction, malediction, predict, verdict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10단어를 한번 뽑아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이 어원을 통해서 더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dictate란 말은 자, 이게 큰 소리로 말해서 자, 받아 적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큰 손으로 말해서 밑에 사람들이 받아줬게끔 해서 막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이 좀 기분이 나쁠 정도로 큰 소리로 똑바로 해, 이것저것 해 하면서 막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딕테이션은 그거의 명사형으로 받아쓰기, 우리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 많이 했죠. 그것이 바로 이 딕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받아쓰기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 딕테이터. 예, 이것이 뭡니까? 자, 독재자입니다. 그 밑에 단어를 보게 되면 이 banner, 이것은 이제 어원상으로 좋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꼴로 보면 이 bor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born.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본보이즈 하면 이 이제 좋은 항해를 한다는 뜻으로서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이 뭐 우리 자동차 이 승합차 중에서도 옛날에 봉고라는 차가 있었는데요. 자, 그것도 본이 아마 이제 좋다는 의미일 거고요. 이 고는 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차가 잘 나간다 이런 의미로 아마 암시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건 좋다는 뜻이고요. 딕션은 말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축복 또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자, 그런 단어가 뜻이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또 contradict는 contrary, 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dict는 자, 말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contradict 하면 반박하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오른쪽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발음이 좀 틀립니다. 다른 거하고. 자, indictment가 아니고요. indictment라고 합니다. indictment. 자, 여기에서 이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 발음은 좀 틀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이 말을 해서 이 적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구술을 해가지고 적어서 이 기소를 하다 뭐 할 때 이런 그 기소, 법원에서 얘기할 때 이 기소를 할 때 indict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jurisdiction 할 때 juris는 정의입니다. 정의. 자, 우리 justice 할 때 법의 뭐 이런 거 할 때, 자, 그리고 정의롭게 diction 말하죠. 자, 법을 바로 세우고 집행하고 말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이런 걸 관할권 또는 사법권, 이걸 jurisdi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malediction은 이 배너하고 이 말러하고는 이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나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딕션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저주 또는 악담. 자, 아까는 이 benediction은 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축복, 찬사 뭐 이런 뜻이지만 malediction은 악담, 저주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predict는 이 pre는 자, 여러분들 저 사전이라는 앞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어 이 어근을 하다 보면 이 접두사, 접미사 뭐 이런 용어들을 저기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붙이다는 말은 이 fix고요. 앞에 붙이면 prefix가 돼서 그것이 접두사고요. 뒤에 붙인다고 할 때는 이제 suffix가 돼서 그것은 접미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여간 pre는 앞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미리 dict 이야기하니 자, predict는 예언하다, 예견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자, verdict 할 때 verdict은 이 앞에 있는 VR은 자, 이 진실을 뜻합니다. 자, 이 very라는 단어에도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verify 또는 자,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진실되는 것을. 그 다음에 verification이 명사형이고요. 그래서 verdict는 이 진실되게 말하는 거라 그래서 이 법의 편결을 제대로 내리는 편결, 판결 이런 걸 할 때 verdict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딕셔너리는 사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전을 한번 저 사전에서 찾아보니 뜻을 찾아보니 거기에서 말하다는 의미의 dice, dict 이런 꼴의 그 어원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 어원을 찾아서 우리가 같은 단어들을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찾았고요. 그래서 그런 뜻들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원을 이용해서 공부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콩가루처럼 이런 10단어, 그 다음에 딕션이나 포함해서 12단어 이상을 따로따로 우리가 외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어원 하나로서 이런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책을 보다가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볼 때 나머지 열 몇 단어가 한 번씩 머릿속에 자, 소가 뭐 되새김질 하듯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이 한번 보게 된 것들이 잊어질 새가 없이 자꾸 리마인드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단어와 연결해 보세요. 방금 전에 살펴보았죠. 받아쓰기 하다 명령을 내리다는 dictate. 자, 받아쓰기는 dictation. 자, 독재자는 dictator. 축복은 benediction. 자, 반박하다는 contradict. 기소 indictment. 관할권 사법권은 자, jurisdiction. 저주 악담은 malediction. 예견하다는 predict. 편결은 자, verdict.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아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전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전. 이 사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 사전은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자, 내가 죽기 전에 죽을 사자, 뭐 먼저 전자, 앞전자 할 때 그 전자죠. 내가 죽기 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의미의 사전이다. 자, 두 번째는 뭐 영어 사전, 뭐 국어 사전 할 때 뭐 그러한 사전이다. 자,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첫 번째 그 사전 죽기 전에 그런 의미라고요. 아, 두 번째 이 사전 이 영어 사전 할 때 뭐 그런 사전을 얘기한다고요. 예,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답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되거든요, 그럴싸하게.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누가 했냐면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을 때 이 사전은 이 딕셔너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그 예문을 들어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여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취지의 얘기를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impossible. 자, impossible. 자, 이것은 자,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발견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오직 자, 어디에서요? 사전에서. 누구의 사전? 이 바보들의 사전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똑똑한 사람들 사전에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똑똑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불가능이라는 건 모른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유명한 말로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입니까? 여기 보니까 the word 자, 단어. 자, 무슨 단어입니까? 자, impossible. 자, impossible이란 단어는 자, 없다. 어디에? 나의 사전에 없다. 자, 유명한 말이죠. The word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 자, 이런 얘기를 자,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때 이 사전은 자, 딕셔너리다.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이 딕셔너리하고 관련돼서 또 재미있는 또 예문이 있습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보겠는데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은 이 저기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작가죠. 자, 이분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사전은 자, 딕셔너리. 자, 오로지 유일한 장소다. 자, 어떤 장소? 자, 그곳에는 자, where 자, success라는 그 단어가 자, 옵니다. 자, 언제? 앞에 옵니다. 뭐의 앞에? 이 노력하는 거, 또 행동을 행하는 거. 자,
이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The dictionary is the only place where success comes before work.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 다음에 성공이 오죠. 그렇지만 이 사전이라는 곳은 이 success, 자, 성공은 S로 시작하니까, 자, work, 이거는 W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S로 시작하는 success가 자, work보다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노력의 중요성을 자, 강조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유명한 이 작가답게 이 재미있게 이 표현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영영사전 한번 꺼내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 속에서 impossible이라는 그 단어를 딱 이렇게 지우면서 자, 여러분들의 각오를 한번 다져보는 건 어떻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고 따라서 내 인생은 앞으로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향해서 도전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다져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이 웹스터 영영사전을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자,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웹스터 영영사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이 어휘 실력을 뭐 저는 한 20배 정도 이렇게 늘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그럴까 하고 의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더 증거자료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유명한 책입니다. 이 유명한 책, 이거는 저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고요. 자, 외국의 미국인가 이 캐나다 이쪽에서 그 유명한 어학자들이 자, 자국의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도 이 어휘 실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이 학생들한테 어휘를 공부를 시키는 게 아주 큰 과제였고요. 자, 그 학생들, 그 원어민, 그 현지 학생들이 영어 어휘를 익히는 방법의 핵심 방법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이렇게 이 공동 집필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책 제목은 자, Greek, 자, 그리스 또는 라틴, root. 자,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그 어원을 얘기합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핵심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뭐에 대한 자, 이 쌓는 거, 뭘 쌓는 거, 어휘 실력을 쌓는 거에 대한 열쇠가 되는 그런 자료다라고 하면서 이런 책을 출간해 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해 내면서 이 글의 서문의 내용 곳곳에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대로 적어 놓았는지요. 여러분들한테 그 예문을 그 실제 이분들이 쓴 글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 어원을 이용한 뿌리말을 이용한 어휘학습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뭐라고 적혔냐면 자, 야, 이미 did는 이제 과거니까 여러분은 자, 아느냐 알았느냐 이런 거죠. 뭘 알았느냐를 한번 보게 되면 데디아를 알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데디아가 뭡니까? 자, 90%입니다. 뭐의 90%? 자, 영어 단어들의 90%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단어들이 어떤 영어 단어인지를 설명하는 문구가 차근차근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봐나가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을. 뭐뭐 이상을? 자, 하나보다 더 많은 음절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영어 단어들의 90%라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라틴어를 근본으로 하고 라틴어의 기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자, 어떤 대부분? 그 나머지 이제 아까 90%를 했으니까 10%의 대부분은 자, 어떻습니까? 그리스어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자, 이 대단하네요. 이 근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절에 해당되는 건 빼고요. 2음절 이상 3, 4음절 되는 이런 단어들의 90%는요. 어떻습니까? 자, 이 라틴어, 로마어의 기본을 두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또 10%의 대부분은
자, 어떻습니까? 그리스에 기반을 둔다 하니까 우리가 조금 고급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개 2음절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의 대부분이 거의 100% 해당되는 부분이 자, 어디 있습니까? 이 어원, 라틴어나 저 그리스어의 그런 쪽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 자, 그런 어원을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 문구를 한번 이런 식으로 영어 문구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이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 곳이나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자, 영어와 한글은 우리가 반학할 때 1대1 대응으로 반학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영어를 왼쪽을 보든지 오른쪽에 한글을 보든지 1대1 대응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일단 오른쪽을 한번 한글을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이미 자, 너는 알았느냐? 자, 뭘? 대절의 내용을. 대절을 볼까요? 자, 90%. 자, 무엇의 90%? 영어 단어들의 어떤 영어 단어들?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무엇보다도 더 많이? 하나의 음절보다도 더 많이. 자,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자, 뭐 썼습니까? 대부분, 뭐의 대부분? 나머지 10%에. 그것은 어떻느냐? 그리스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자, 이것이 바로 영어를 보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이거를 한국말로 바꿔놓으면 그것은 이제 영어 공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실력은 늘지 않고 자, 여러분들은 국어 실력이 늘 뿐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반학할 때는 자, 이렇게 하고 마치자. 그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그때그때 단어를 보는 만큼 이해를 하자.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자, 영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이미 did 너는 알았느냐? You know 뭘? 대절의 내용을 that 대절의 내용이 뭡니까? 90% 어떤 90% of English was 어떤 English was 가지고 있다 했죠? with 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 more than 자, 하나의 음절 이상을 one syllable 자, 라틴어의 기원을 두고 있다. are based, are Latin based. 그리고 and most of 자, 뭐에? most of the remaining 10% 자, are Greek based. 자, did you know that 90% of English words with more than one syllable are Latin based and most of the remaining 10% are Greek based.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 한글과 영어를 1대1 대응을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으시고요. 그렇게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 독해 실력이 늘어나고요. 또 영어를 보는 그런 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미 너는 자, 알았느냐? 뭘 알았습니까? 데디아를. 데디아는 뭘까요? 하나의 그 어근이 뿌리말이 자, 할 수 있다는 걸, 도울 수 있다는 걸 뭘 돕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걸 돕는다는 겁니다. 뭘 이해하나요? 5에서 20개의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아는데 자, 이해하는데 그걸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그 뿌리말을 알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5에서 20개의 관련된 단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딕셔너리라는 걸 통해서 딕시오 또는 DICER이라는 to speak 또는 to say라는 그런 어근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어떤 단어들을 알았습니까? 10개 이상의 단어들을 알았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dictate. 두 번째는 dictation. 세 번째는 독재자 할 때 자, dictator. 또 네 번째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자, 뭐 contradict라는 것도 배웠고요. 또는 benediction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malediction, 또 jurisdiction, 또 indictment, 또 뭐 predict라는 것도 배웠죠. 예언하다. 또는 이제 편결이라는 verdict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뿌리말을 통해서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거미줄 영어란 바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뿌리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영단어를 학습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거미줄 영어란 자, 무리하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봐나가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영어 단어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학습법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자, 구체적으로 영어 단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